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자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사항들을 한데 모아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 영상에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왕초보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더 도움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한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수익화를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초반부에는 블로그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글쓰기 기술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드센스 신청을 할 때 보통 글을 몇 개 정도 작성한 후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부분인데요. 블로그를 만든 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몇 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인데요. 그러나 경험상 최소 10개에서 15개 정도 작성을 하신 후에 애드센스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한 이후에도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꾸준히 글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승인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될 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는 애드센스 승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늦어진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이 빨리 났는데 글이 20개밖에 없다면 어차피 수익은 거의 안 납니다. 승인을 아주 늦게 받았지만 그 시점에 글이 100개, 200개 정도 있다면 그 모든 글에 동시에 광고가 다 달리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으면 수익을 빨리 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결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티스토리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시면서 하위 도메인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방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하위 도메인을 연결하시는 개수는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숫자만큼 블로그는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시에 15개를 꾸준히 업로드하며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실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블로그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블로그 자체의 퀄리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꾸준하게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지만 한 개의 블로그도 꾸준히 작성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80% 이상입니다. 블로그 한 개만 1년 이상 꾸준히 작성하신다 하더라도 상위 20% 이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여건을 꼭 감안하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블로그를 동시에 3, 4개 정도 운영하고 다음 포털에서 저품질이 오거나 하게 되면 다른 블로그로 변경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품질이 걸리면 헛밴 같은 개념인데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블로그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5개의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한다 가정했을 때 가능하면 5개 모두 다른 주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제와 비슷한 글로 구성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건 한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글 알고리즘은 한 개의 블로그가 하나의 전문성을 갖는 것에 더 큰 배점을 부여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이나 학생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블로그를 5개를 꾸준히 양질의 컨텐츠로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가능한 블로그 개수는 좀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꼭 5개를 운영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추가 조언은 가능한 내가 잘 아는 분야 그리고 쉬운 분야에 대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글이 쉽게 잘 써져야 읽는 사람들도 편하고
여러분이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같은 내용을 티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 이중으로 똑같이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이런 경우는 유사글로 분류되어서 두 개의 블로그 모두 지수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제는 같더라 하더라도 글을 다시 쓰면서 다르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알고리즘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이버는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드포스트라고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광고 시스템을 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쉬운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금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보다는 구글 애드센스를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가 없거나 핸드폰으로 운영을 원하시는 경우라도 블로그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에 더 친화적인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으로는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글쓰기 방법에 관한 질문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H 태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번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이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H 태그입니다. 우선 키포인트만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면 H1, H2, H3는 순서대로 가야지 H2, H4, H3 이런 순으로 뒤죽박죽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 알고리즘이 체계를 갖춘 글이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분처럼 H2, H3, H2, H3인 경우는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1에서 제목이 나왔고요. 대제목을 H2로 정했고 소제목은 H3로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대제목이 다시 H2가 나오더라도 알고리즘이 뒤죽박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대제목과 소제목이 필요한 경우라면 H2, H3, H4를 각각 대제목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H2나 H3, H4의 대제목 아래에 일부 소제목을 별도로 만들고 싶은 경우라면 글쓰기 위쪽에 있는 기능 중에서 리스트를 활용하셔서 동그라미와 같은 이러한 버튼을 눌러서 소제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헷갈리시면 H2 대제목, H3 소제목 이렇게 H2, H3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쓰시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기술들이 분명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잘못 쓰셨다 하더라도 아주 크리티컬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잘못 쓰셨다 하더라도 모두 다 변경하시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쓰시는 글에 잘 적용하시고 양질의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첨부 파일의 이미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데요. 용량을 최대한 적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체 텍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팅 주제는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이라고 해볼게요. 사진을 첨부했는데 그게 앱테크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는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 대체 텍스트에 돈 버는 앱테크, 캐시 슬라이드, 다운로드, 화면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 알고리즘이 볼 때 이 친구가 주제에 맞게 도움이 되는 사진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배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체 텍스트가 없다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요. 파일 이름을 만약에 abc.jpg라고 했다면 구글은 그것이 어떤 사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체 텍스트를 잘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마이너스 표시 또는 대시 표시를 해주시면 시스템이 알아보기에 더 좋은 구조입니다.
왕초보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태그입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작성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의 글이 보다 더 잘 노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주제와 관련된 태그를 여러 개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샵 티스토리, 샵 블로그 하는 법, 샵 블로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한 양의 태그는 좋지 않고요. 보통 10개 미만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맞춤법 검사 위치가 어디인지 문의를 해주셨고요. 글을 쓰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맞춤법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변경하셔야 되는 부분은 수정 버튼 누르시면서 변경해 나가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들을 보다 보니 기분이 참 좋고 보람찬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셨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2탄, 3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함께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